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6회 3일차 영상입니다. 제가 66회 3일차 PLC 시험을 쳤거든요. 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주소가 제공됐던 것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타임차트 해석은 문제풀이 하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할게요. 저는 새로 만들고 연습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Alt 1 습관적으로 누르신 다음에 변수부터 할게요. Ctrl L 쭉 누르시고 pb_a, pb_b, pb_c, ss_a, ss_b, ss_c, pl_a, pl_b, pl_c, pl_d, pl_e까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자, P0, P1, P2, P3, P4, P5, P20, P21, P22, P23, P24까지. 자, 그리고 IO 파라미터에 가셔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DR32H입니다. 자, Alt 1 눌러서 다시 끄시고 프로그램 눌러서 이쪽 탭으로 와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셀렉트 스위치 A는 켜져 있고 B는 꺼져 있어야 됩니다.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정확한 설명들은 66회 1일차에도 있고 2일차에도 있습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 A는 켜져 있고 B는 꺼져 있을 때만 이 동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셀렉트 스위치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A를 키면 이런 동작을 할 거고 B를 켰을 때 이런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진과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는 전진 기어가 들어가면서 후진 기어가 동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들어갈 일이 없지만은 만약에 지금 셀렉트 스위치로 전진과 후진을 한다면은 전진하는 거 넣어놓고 후진하는 것도 넣어놓고 동작을 시켰을 때 차가 정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진해야 될까요? 후진해야 될까요? 당연히 어떤 동작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셀렉트 스위치는 A는 켜져 있고 B는 꺼져 있다. 그럴 때만 이 동작이 나와야 된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셀렉트 스위치 A는 켜져 있고 B는 꺼져 있다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F3에 ss_a, F4 ss_b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67회부터는 설명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PBA 버튼으로 어떤 타이머적 동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Shift F1 포지티브 잡을게요. PB_A에 F9 M1으로 잡겠습니다. 자, 66회 1일차 2일차를 보시고 오셨다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을 조금 몇 개씩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의 영상들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컨트롤 숫자 3에서 M1으로 자기유지 받고요. F3에 M1으로 신호 받고, F10 TON에 T1에 몇 초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대략 10초 잡고 F6 쭉 만들겠습니다. 자, 불도어는 볼게요. 버튼 누른 즉시 A와 E 램프가 같이 켜지죠. 그리고 1초 이후에 PLC가 켜지고 다시 1초 이후에 PLB와 D가 켜집니다. 자, 그러면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0초 이후 즉시죠. 즉시는 F9 PL_A와 제가 이 정도에서 F6, F9, PL_E가 같이 켜지는 거죠. 자, 두 번째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1초 이후가 되면 F9 PL_C가 켜지네요. 여기 보시면 1초 이후에 C죠. 자, 그리고 F10 이후 갖다 누가 T1이 2초 이후가 되면 F9 PL_B와 자, 이쯤에서 F6, F9 PL_D가 같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싹 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타이머를 2초짜리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 타이머의 제한값을 2초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램프가 모두 다 켜지는 동작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꺼질 겁니다. 꺼지는 거는 66회 1일차 2일차와 마찬가지로 켜지고 있는 중간에 눌러서 꺼지는 건 없습니다. 없고 켜지는 게 모두 다 완료된 이후에 PBC를 누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꺼지는데 켜지는 순서와 동일하게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버튼 누른 즉시 바로 꺼지고 1초가 지난 이후에 PLC가 꺼지고 1초가 다시 지나면은 PLB와 PLD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칸을 좀 몇 칸 띄우고 F6 두 번 눌러서 칸을 만들게요.
Shift F1 왜냐면은 PBC 버튼도 포지티브니까 PB_C 포지티브 잡으시고 F9에 M2 잡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3 M2로 자기유지 걸고 이 밑에다가 F3에 M2 신호 받고 F10 TON에 T2에 몇 초인지 모르겠으니까 10초 잡을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당연히 2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잡고 저는 끄는 조건에 따라서 백글 호출해서 이제 순서대로 꺼주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에 T2 타이머를 이용해서 꺼지는 시간 조건을 갖다가 여기에 달아주셔도 무방한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66회 1일차 때 잠깐 하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조건 잡을게요. F10 이후 갔다 누가 T2가 0초 이후가 되면 F9 M100을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2가 산다는 얘기는 PBC를 누른 즉시 M2가 사는 거니까 누른 즉시에 M100이 켜질 겁니다. 그럼 얘가 누굴 끌 거냐면 PLA와 PLE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와 E를 끌 건데 이 줄기가 한 줄기로 나가니까 제가 여기다 끌게요. F4에 M100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 F10 이후 갔다 누가 T2가 1초가 지나면 F9 M2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M200이 이번에는 1초가 지난 시점에 PLC니까 PLC 2줄기를 끊을 거죠.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F4에 M200이라고 해서 PLC를 끄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버튼 눌리고 1초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지나면 2초째가 되면 PLB와 PLD를 끄게 되네요. 이 램프 두 개를 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다가 F4에 M300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거는 컨트롤 D 눌러서 아래쪽들을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 동작이 되고 나면 꺼졌죠. 꺼지고 나면은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은 다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켜지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죄송해요. 여기 M300을 안 만들었네요. F6, F10에 이후 갔다 누가 T2가 2초 이후가 되면 F9 M300 호출할게요. 자, 그리고 이 타이머는 2초까지 필요하니까 여기도 20이라고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작이 다 하고 나면 마지막 동작은 M300이죠. M300이 여기를 껐다는 얘기는 T2가 2초가 다 됐다는 얘기죠. 다 되고 나면 다시 PBA를 눌렀을 때 이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M100 자체 여기를 갖다가 F4에 T2로 끊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F4에 T2라고 해서 비접점 걸어서 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정도 하면은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게 66회 1일차, 2일차, 3일차가 타임 차트 첫 번째 게 전부 다 동일합니다. 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프로그램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메인은 타임 차트 두 번째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 경계를 좀 만들게요. 타임 차트 1 그리고 여기서부터 타임 차트 2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 할게요. 타임 차트 두 번째 거는 SSA는 꺼져 있고 SSB는 켜져 있죠. F4에 SS_A의 B 접점, F3에 SS_B의 A 접점 만들어 주시고 요구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PLA는 PBA 입력 횟수와 PBB 입력 횟수를 더하고 그 값의 1회당 1초로 변환하여 PBC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나오는데 하나씩 끊을게요. 얘기가 조금 복잡하면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PBA의 입력 횟수와 PBB의 입력 횟수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PBA의 입력 횟수를 카운터로 잡겠습니다. F3에 PB_A에 F10 CTU C1에 얼마 쓸지 모르니까 제가 100 정도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BA 누를 때마다 카운터가 1씩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 F3에 PB_ 이번에는 B를 잡겠습니다. F10 CTU C2에 100 정도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A 누르게 되면 이 카운터가 1씩 올라갈 거고 PBB를 누르게 되면 이 카운터가 1씩 올라가겠죠. 자, 이 두 개를 뭐 한다고 했냐면 더하고 라고 나오죠. 그럼 얘 두 개를 더할게요. F6 제가 몇 개 만들고 F10에 더하기는 4층 연산에서 ADD입니다. ADD에 C1 띄우고 C2를 더하는 거죠. 그죠?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ADD 더하기입니다. 띄우고 어떤 더하기 할 값 그게 C1이죠. 띄우고 두 번째로 더할 값 C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을 띄우고 뭐라고 할 거냐면 D1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1의 값은 C1의 값과 C2의 값을 더한 값이죠. 그러면 이 더한 값이
타이머에서 1초는 10이에요. 근데 카운터에서 1은 1인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이 값을 타이머로 돌렸을 때는 1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줘서 그 비율을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F10에 MUL 이렇게 할 겁니다. 곱하기입니다. 띄우고 누구를 곱할 거냐면 여기에다 곱해야 되죠. D1을 띄우고 10을 곱할 겁니다. 띄우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D2라고 하면은 참 편한데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 값은 최소 5는 띄워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에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5씩 띄우게 되면 D0 썼다가 D5, D10, D15 이러면 좀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10씩 띄웁니다. 그래서 저는 D10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더하기 해서 그 값을 1초로 변환한 값이 얘죠. 그게 PBC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냐면 PLA의 동작 조건이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메모 하나 할게요. PLA의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동작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PBC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Shift F1 PBC는 이 자체가 포지티브니까 Shift F1에서 양검 출력합니다. PB 언더바 C 그 다음에 F9 M3로 자기유지 잡을게요. 컨트롤 숫자 3 M3. 그럼 여기에 F3에 M3 받고 F10 DON T3에 몇 초짜리가 쓰냐면은 PLA의 주기인 D10의 값을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죠. 자, F6 몇 개 만들고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F10 이후 갖다 누가 T3가 0초 이후부터 누른 즉시 동작할 거니까 F10 이전 누가 T3가 D10번 값까지만 동작할 겁니다. 이게 F9 PL 언더바 A 램프로 켜지는 겁니다. 자, 불필요한 거 컨트롤 DD 눌러서 제가 없애버릴게요. 자, 그러면은 PLA의 램프 동작 조건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PLD를 볼게요. PBA 입력 횟수와 PBB 입력 획수를 빼고 그 값의 1회당 1초로 변환하여 PBC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답니다. 그러니까 PBA의 입력 횟수인 C1 값에서 PBB 입력 횟수인 C2 값을 빼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 만들게요. F10에 빼는 거는 SUB입니다. 자, 누구랑 누구를 빼냐면 C1에서 띄우고 C2를 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 D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종적인 값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을 해서 타이머하고 카운터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죠. 여기에 F10에 MUL 그 누구를 와서 곱할 거냐면 D20을 곱할 거죠. D20을 가지고 와서 10을 곱하고 띄우고 이걸 D3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PLB의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가져가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PLB도 PBC의 입력과 동시에 동작한다 그랬으니까 이 버튼 눌러서 M3가 산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받는 거죠. 그럼 여기에 F6, F10, TON의 T4의 주기는 D30입니다. 여기 PBB의 주기라고 적어놨죠. D30. 자, 여기서 F6, F10에 이후 갖다 누가 T4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4가 D30 값까지 익혀지는 거죠. 이게 F9의 PL 언더바 B로 출력 나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문제를 복원해 놓은 걸 보면 여기에 시험에 실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몇 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근데 문제의 오류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했다라고 좀 달아주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복원해 놓은 것에 보면 그런 말은 없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PBA의 입력값이 PBB의 입력값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만은 시험 문제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출제에 오류가 돼요. 왜냐면 단순하게 당연히 PBA보다 PBB의 입력값이 커야 그죠? 양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동작이 될 텐데 만약에 PBB 입력은 1이고 PBB 입력은 3이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초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감독관님들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0초지, 초가 뭐 뒤로 당연히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과거 시간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시간은 음수라는 게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동작 안 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를 하신 분이 도면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빼줄 것 같으면, 만약에 그 값이 음수라면 전부 다 양수로 변환을 해서 동작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제로가 되면 뭐 동작을 3회 전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충분히 PLC 자체가 5동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또는 감독관님들하고 수험자분들의 도면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음수로 갔을 때는 고려 안 할 겁니다. 고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짤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시면 되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제가 그냥 복사할게요. 복사를 해서 PLA와 PLB가 이런 구성 말고 다른 구성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PBB 입력입니다. F3에 PBA입니다. PBA. 자, 얘랑 누구를 더한다 그랬냐면은 PBB도 더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F6, F3에 PB_B. 자, 이 두 개 신호가 모두 F10, CTU에 C1에 1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도 어차피 더하기니까요. 근데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PBA를 누른 상태에서 PBB를 누르면 카운터가 1만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을 때는 PBA를 누르고 뗀 이후에 다시 PBB를 눌러야 돼요. 근데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제가 감독관으로 갔습니다.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 안 했다면, 이렇게 작성했다면은 얘 누르고 누른 손 그대로 얘를 누르고 있는 상태 그대로 얘를 누르게 되면 카운터가 1만 잡힌다 그러죠. 그럼 이거 5동작이거든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격 처리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 일은 진짜 잘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10을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 더하기 빼기의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F10에 카운트 업 다운을 쓸 겁니다. CTU 이게 카운트 업이고요. D를 붙이게 되면 업 다운이 돼요. 이때는 구성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카운트 업 다운이 제가 70회 때 한번 나왔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영상을 참조하시면 CTUD 카운터의 특성을 조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은 CTUD 하시고 띄우고, 이때는 그러니까 카운트를 업 시킬 버튼을 갖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PB_A라고 이렇게 하면 카운트가 업이 돼요. 띄우고, 그 다음에 PB_B.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착각을 했네요. CTUD 다음에 카운트 이름부터 해야 돼요. C1이면 C1, C2면 C2 이런 식으로. 그럼 C2에 띄우고, PBA는 카운트 업을 시키는 신호, 그 다음에 PBB는 카운트를 다운 시키는 신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띄우고, 이 값들을 뭐라고 부를 건데 제가 10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SA는 꺼져 있고 SSB가 켜져 있는 상태라면 PBA를 누르게 되면 이 카운터가 1씩 올라가고요. PBB를 누르게 되면 카운터가 1씩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요. 카운터가 A를 누르면 1 올라갑니다. 그리고 B를 누르면 1이 빠지니까 0으로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PBB를 누르게 되면 0 밑에 숫자는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B를 갖다가 100번 누르고, 그리고 나서 PB1을 101번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카운터 값은 1이 나와야 되는데, 4칙 연산한 101에서 100을 빼면, 근데
PBB를 먼저 누른 100번은 100번을 눌러도 0에만 머물러 있고 PBA를 뒤에 101번을 누르게 되면 카운트 값이 10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트 업다운을 쓰게 되면 이 버튼 올리는 거하고 내리는 버튼이 순서가 딱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올리는 것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뺄 놈을 뒤에 눌러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또 만약에 시험감독을 갔다,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 이렇게 이제 PBB 먼저 뺄 것부터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올릴 거 눌러보겠죠. 그렇게 해서 동작 안 나오면 실격 처리 시키는 방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사칙 연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때 제가 66회 필기시험을 치고 한 40일 정도 있다가 실기시험을 쳤는데 PLC도 해야 되고 필답도 해야 되고 작업형도 해야 되죠. 제가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번 회차는 맛만 본다, 그냥 가서 시험장 공기를 마시고 분위기만 보겠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잘 안 했어요. 근데 막상 PLC를 해보니까 이게 시험 칠 만큼 실력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지 이러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PLC도 큰 무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도 완판을 딱 한 번 연습해보고 시험장 갔거든요. 그랬더니 40분쯤 남았을 때 제가 중도 포기를 했는데 입선 전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배관 작업까지는 다 끝낸 거죠. 그래서 입선 다 하고 스위치 다 결선하고 뚜껑 덮고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까지만 하자 이러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때 준비할 때는 63회, 4회, 5회 이럴 정도밖에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CTUD, CTU까지는 알아도 사칙 연산을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PLC는 너무 깊은 공부를 하게 되면 진짜 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험에 필요한 만큼만 했거든요. 그 앞전 시험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1일차, 2일차 시험 치고 나오신 분들이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라는 얘기를 들었죠. 들으니까 카운트업이나 카운트다운을 써도 충분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험 67회를 준비하고 68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잘하면 채점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리셋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PBC 버튼 눌러서 M3가 살고 나면 이 M3가 여기 살아서 이 동작을 할 텐데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죠. 그러면 누가 먼저 끝나죠? 당연히 얘가 주기가 짧죠. 얘가 먼저 끝나고 뒤에 끝나는 애가 얘죠. 그러니까 주기가 긴 애로 이 자기유지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다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동작이 또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T3 가지고 F4의 T3로 여기에 B 접점을 만들어서 이 자기유지를 끊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전에도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작이 끝났다고 카운터 값을 초기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SSC 입력 시 모든 카운트 값이 초기화 된다라고 해서 SSC가 카운트 값 초기화입니다. 그러니까 F3에 SSC_C가 입력되면 Shift F4에 C1을 리셋하시고, 제가 이쯤에서 F6, Shift F4, C2도 리셋을 같이 갈게요. 자, 요 조건일 때만 카운트 값이 리셋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66회 1일차 때도 설명을 드렸고 2일차 때도 설명드렸던 거, 자, 반드시 카운터 값이 PBA와 PBB가 한 번이라도 눌러졌다면 이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제가 전 영상이나 전전 영상, 그러니까 66회 1일이나 2일 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운터 값들을 전부 1로 만들 겁니다. 1로 만들고 여기에 F3의 C1의 A 접점과 F3의 C2의 A 접점을 같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66회 1일차 때는 설명을 못 드렸고 66회 2일차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PBC를 눌러가지고 M3가 동작하고 있는 와중에 이 카운터 값에 변화가 생긴다면 오동작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BC를 눌러서 M3가 살고 이 M3 때문에 이 동작을 하고 있다면 PBA와 PBB의 카운터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4에
M3 얘가 살았다면 여기를 전기를 끊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4에 M3. 그래서 동작을 하고 있다면은 PBA와 PBB가 각각의 카운트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 안전장치를 걸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SSE 동작 같은 경우는 SSB가 켜져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SSB가 꺼지면 모든 동작은 초기화가 돼야 돼요. 카운터 값이도 물론 다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SSA가 켜졌다는 얘기는 이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도 이 값이 모두 다 초기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3에 SS_A가 켜지거나 F4에 SS_B가 꺼진다면 전부 카운트 값을 모두 다 같이 리셋 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셋 값들은 제가 좀 밑으로 내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들 출력 정리를 할게요. 자, PLC는 not PLB죠. 그러니까 F4에 SS_A는 꺼져 있고 F3에 SS_B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not PLA니까 F4에 PL_A의 B접점 F9 PL_C 출력 1에 나가시면 되고, 자세한 설명은 전회차에 다 있습니다. F4에 PL_B, F9 PL_D. 자, PLD는 not PLB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맨 마지막 PLE입니다. PLAO와 PLB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F3에 PL_A 또는 F6, F3에 PL_B, OR는 병렬이죠. F9 PL_E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간단하죠. 자, 요렇게 해주고 리셋 조건 조금 위로 올리고요. 빈칸들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정리 바로 할게요. 자, 여기는 M11번대, 그러니까 10번대, 그 다음에 여기는 M20번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 정리 하겠습니다. M11. 자, 그 다음이 PLB가 아니고 PLE입니다. 이거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M15가 되죠. PLC는 M13, PLB는 M12, PLD는 M14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M21번, 그 다음에 M22번, 여기는 M23번, 여기는 M24번, 여기는 M25번 이렇게 되죠. 자, 출력 정리 할게요. 출력 정리. 자, F3 M11 그리고 F3 M21 끝번호 1번들이 F9의 PL_A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복사 좀 할게요. 저는 복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키보드가 좀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자, 끝자리 2, 자, 끝자리 2, 끝자리 3, 끝자리 3, 끝자리 4, 끝자리 4, 그리고 끝자리 5, 끝자리 5. 자,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제가 68회, 9회, 뭐 67회 이때도 한번 설명드리는 회차들이 있어요. 뒷부분에 가시면 설명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빨리 수정하는 걸 익숙해지시고, 아직은 키보드 안 익숙하시잖아요. 안 친하니까 키보드와 친해질 수 있도록 전부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물론 어디까지나 키보드가 안 익숙하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젊으신 분들은 키보드 빨리 치시겠죠. 자, 여기는 PLB가 될 테고요. 여기는 PLC, 여기는 PLD, 여기는 PLE가 될 겁니다. 자, 빈칸들을 제가 다 좀 줄일게요, 이제. 네, 그리고 끝자리 1, 끝자리 2, 끝자리 3, 끝자리 4, 끝자리 5, 그 다음에 PLA, B, C, D, E 이렇게 되네요. 자, 바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Alt T S. 잠깐 기다렸다가 화면이 바뀌면 엔터 칠 겁니다. 지금요,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죄송해요. 화면이 다시 또 바뀔 겁니다. 이때 확인. 그리고 Alt MI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켤 겁니다. 자, 타임 차트 보면서 할게요. SSA가 켜져 있고, SSA 켜져 있고, 자, PBA를 누른 즉시, 자, 켜지고, 중간에 켜지고, 양쪽 켜지고, 그 다음 PBB를 누르면, PBC죠. PBC를 누르게 되면 꺼지고, 중간 꺼지고, 양쪽 꺼지고. 자, 제가 PBA 동작시키고 램프 다 켜지기 전에 PBC를 누를게요. 얘 누르고, 이때 PBC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다 켜지기도 전에 지금 꺼져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 타임 차트 첫 번째 거에 보면 제가 이 부분 수정을 안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PBA가 다 해서 이 타이머 동작이 모두 다 켜졌다면 PBC를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깜빡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생각이 또 났어요. 제가 그래서 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T1의 A 접점을 여기에다 하나 더 걸어줄 겁니다. 그거는 66회 1일차 2일차랑 다 동일하죠. 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켜고 있는 중간에 SSA를 끄면 모두 다 동작이 꺼질 거고, 다시 SSA를 눌러서 네, 이렇게 켜고 있을 때 SSB를 켜도 당연히 꺼지죠. 자, 그리고 SSB를 켜고 이제 타임 차트 두 번째 갈게요. 자, SSB를 켜면 바로 PLC와 PLD가 같이 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차트하고 동일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PBA를 한번,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타임 차트 두 번째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한 번을 눌렀기 때문에 카운트 1이 잡혔죠. 이 1을 여기로 가져가고 지금 0과 더해서 1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PBA를 한 번 더 누를게요. 두 번, 자, 세 번. 그러면 여기 지금 카운터가 3이 됐고, 이 3 값을 여기로 가져갔죠. 그래서 C2 이 값하고 더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C2가 0이니까 합계가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BB를 누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카운터 값이 올라갈 겁니다. 자, 한 번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자, 타임 차트하고 똑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눌렀더니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 값이 2개로 바뀌었고, 이 값을 여기로 가져갔죠.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됐기 때문에 총 값은 5고요 5를 가져가서 10을 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PLA의 주기는 50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PLA 타이머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50으로. 그리고 빼기 볼게요. 빼기는 3을 가지고 와서 지금 PBA 누른 값 3을 가지고 와서 PBB를 누른 2를 가져갔죠. 그래서 이 3에서 2를 빼서 지금 D2가 D20이 1이 된 겁니다. 요 값을 가져가서 10을 곱해서 이제 10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PLB의 주기니까 타이머 네 번째 거 T4가 10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들이 모두 다 만족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해볼게요. PBC 버튼으로 동작하죠. 네. PBC를 누르게 되면 얘는 1초 동작, 얘는 5초 동작. 그러고 꺼질 겁니다. 네. 꺼진 직후에 다시 PBC를 누르면 똑같은 동작이 그대로 나와야 되죠. 네, 이렇게요. 네, 나오죠. 자, 하나 더 테스트 할게요. 다시 눌러서 동작 중에 죄송해요. 아이고, 카운트 값 다 초기화 됐네. 자, 다시 누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하고 PBC를 눌러서 동작 중에 제가 PBA랑 PBB를 눌러서 이 카운트 값이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작 중에 PBA 눌러도 이 카운트 값이 동작이 안 되죠. 네, 변화가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눌러서 동작 중에 카운트가 4가 됐네요. 네, 그렇게 해서 동작 중에 제가 SSA를 켜면 모두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카운트 값을 1, 2, 그리고 여기 1, 2, 여기 하나 더 올릴게요. 네, 요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가 SSB를 꺼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SSB를 끄겠습니다. 그래도 모두 다 동작이 종료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SSB를 켜고 PBA를 한번, PBB를 한번 누를게요. 한번 누르고 제가 SSC를 켜게 되면 이 카운트 값이 당연히 초기화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의문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계산한 값이 0이면 어떤 동작을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카운터 1 한번, 두 번째 1 한번, 그리고 PBC를 누르겠습니다. 누르기 전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 값이 1이 됐고 1이 됐죠. 그러면 이 둘 다를 갖다가 1에서 1을 뺐으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 0에 10을 곱했으니 0이 되죠.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0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기가, 전기가 들어온 주기는 0에서부터 0까지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0 이전까지가 되니까 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전기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변화나 한번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PBC를 누르게 되면 전기를 받았지만, 보셨나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기를 좀 길게 할게요. 카운터 2씩 올려가지고 4초 동안 동작되도록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전기는 가고 있지만 카운터 값이 안 올라가죠. 그리고 램프도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XG5000 버전에 따라서 에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카운터 제로일 때는 동작을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잘 안 가요. 솔직히 LS 쪽에서 만든 XG5000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랍니다.
변수들도 많고 에러들도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버전이 계속 좀 업데이트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자, 66회 3일차 영상까지 풀어봤습니다. 저는 먼저 찍어놓은 영상이지만 67회 1일차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